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후장 눈에 띄는 종목들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와우넷 이광무 파트너, IS의 정재훈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월장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과연 오후장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바로 첫 번째 인급종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온통 우리나라에서 석유가스가 난다고,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관련주들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스 붙은 종목들의 급등이 두드러지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상한가입니다. 지금 석유, 정유, 가스주부터 시작해서 강관, 피팅, 밸브, 시추, 조선, 상사주들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이광무 파트너님, 네. 이 매장 가능성이 높고 이제 시추 탐사 시작과 더불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굉장히 테마에 대한 파급력은 큰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이슈를 두고 봤을 때 우선순위의 상단에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과연 이 테마가 얼마나 더 갈까요? 저는 올해가 이제 6월 달에 와서 새로운 재료를 찾는다라면은 저는 이제 아직 그 특별한 이제 제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동해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급력은 상당히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산유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산유 국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와서 이제 오펙 국가부터 해서 대외적인 매크로에 대한 좀 취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 뉴스는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시장 방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는데, 오늘 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석유 관련된 종목들, 가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강관, 피팅 모든 맞아요.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한두 종목의 움직임이 아닌 좀 섹터에 대한 힘이 좀 강해 보이는,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첫날에 대한 이 출발에 대한 뉴스가 대응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이 테마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오늘 좀 직면하기 이전에 이전부터 해서 이 동해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먼 바다가 될 수 있지만은 일본과 근접한 칠광국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좀 자극적인 요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 안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상당히 좀 강했는데 이렇게 좀 이 대표적인 뭐랄까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큰 기업들이 움직였다는 거는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테마에 대한 연속성은 다분히 충분히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사실 큰 종목들도 급등이 나오고 이제 남북 가스관으로 엮였던 종목들 같은 게 시총이 작다 보니까 또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면 테마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라고 봤을 때 이 안에서 좀 중심에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석유 종목이 가장 먼저 또 석유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움직임이 나왔고, 가장 직관적이죠, 사실. 가스, 석유 맞습니다. 종목이.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의외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상한가에 대한 이 직행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짧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하나씩 늘고 있긴 하지만 일단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또 안착한 종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에 대한 확장성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발전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석유 발전소, 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루트에 대해서 좀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발전소의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 뉴스가
단발성이 그치지 않을 것 같다. 내일이라도 또 봐야 된다라고 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에 있을 한국석유와 한국가스공사가 이 테마 안에서도 좀 더 눈여겨볼 만하고 오늘 이제 신선한 그런 종목들을 찾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속적인 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어서 다음 인급종으로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개발 상사주들도 강합니다. 특히 포항하면 또 어딥니까? 포스코 그룹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8%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훈 이사님은 과연 이 석유가스 외장 가능성에 이제 시추 탐사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오늘 테마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이슈에 이광훈 파트너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 이 이슈를 본다면 이 포스코 그룹 그리고 자원개발 상사주들은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에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이게 지금 긴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 좀 고민을 하고 보면 네. 저는 일단 단발적인 이슈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왜냐하면 반대되는 이게 의견인 거네요. 예, 순환매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생산까지 해서 오랜 시간이 좀 걸립니다. 7년에서 8년 정도가 소요가 좀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럼 단기성이 좀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이 주도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은 국내 쪽만 강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그런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도 섹터가 좀 만들어진 그런 사항들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 베이스가 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강한 그런 모습들, 즉 예외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면 이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실적이 좀 겸비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테마에 벌써 실적 생각하기에는 너무 앞선 거 아니에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네.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인 건데 단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쪽을 좀 보더라도 단기성의 흐름들로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최근 들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뭐 고체연료전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된다면 일단 단기성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맞춰서 간다라면 저는 오히려 이 인터 그 상사주들이나 네네. 아니면 피팅 쪽이나 조선 뭐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순환매단에서 신선한 테마로 급부상하기는 했지만 네.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는 만큼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기대감으로 올라온 이후에는 결국 실적을 챙겨보게 되는 이제 다음 단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상사와 그리고 말씀해주신 피팅이나 조선 네.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네, 낫겠다라는 맞습니다. 의견을 주셨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단기 네. 테마라고 보신다는데 네. 여기에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 좀 반대되는 의견이에요. 저는 일단은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석유가 있는 일인가 추진되는 과정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인 좀 이 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들이 착공이 되지 않았지만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상당히 좀 테마로 움직이긴 남았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같은 움직임들은 사가 나온 종목인데 투자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네. 들어가기 좀 어렵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먼저 좀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테마로 신규도 네. 지금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정재훈 이사님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대응을 못 하시면 네. 차라리 좀 손실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한다라면 네. 저는 오히려 상사주나 피팅 그리고 조선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도 나오면서 저 PBR이 물리더라도 일단 그렇죠. 그런 쪽에 하게 기대 되면 구석에 있다는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으로 한다면 네. 강한 쪽에 붙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맞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상당히 좀 먼저 뭔가 번뜩번뜩 움직였다.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생각난 건 전쟁 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가 올랐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선물의 시장에 대한 선물 가격과 그리고 또 지수는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있는가 면밀히 봤을 텐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제 석유발 이야기로서 올라왔다. 그러면은 앞전에 있었던 모멘텀을 좀 새롭게 갈아 끼우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테마 기류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감내하시면서 시장에서 대응 영역을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향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각각 의견 주신 만큼 앞으로 이 테마에 대한 흐름도 같이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얼마 만에 보는 탄력적인 반등인가요? 좀 더 살펴볼까요? 네, 6월의 첫 시작 기분 좋게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힘을 더하고 있고요. 또 현대차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아 등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현재 보합권인 KB금융을 제외한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또 상승의 강도도 꽤나 큰 덕에 코스피 현재 1.96% 상승, 곧 2%대 상승까지 기대할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0.3% 상승하는 코스닥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환율의 변동성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보통 5원 넘게 상승 하락하면 변동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지난주는 5일 모두 5원 넘게 상승 또는 하락했습니다. 1,363원으로 시작해서 1,384원으로 끝나면서 한 주간 20원 넘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PCE 지표 결과와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면서 원화 가치가 높아졌고요. 현재는 전일 대비 7원 넘게 내린 1,37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변동성 키우는 개별 종목들 확인을 해보시죠. VI 발동된 종목입니다. VI 장치는 변동성 완화 장치로 큰 폭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잠시 거래가 정지되는 장치인데요. 오늘 가스와 석유, 강관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VI가 발동됐는데요. 지금 오후장에서도 좀 유사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스틸과 UST는 강관 관련주인데요. 매기가 점차 확산이 되면서 시총 700억 원 가량의 UST도 상방 VI 발동됐고요. 경동 도시가스는 하방 VI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VI 특징주로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당연 석유와 가스 관련주입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가 열시경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되면서 상한가에 돌입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여전히 상한가 풀리지 않는 모습, 지금은 잠시 내려왔네요. 하지만 곧이어 상한가 다시 돌입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 5종목이 오후장에서도 상한가 유지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석유와 가스 매장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바이오주들이 무척이나 강했었죠. 특히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한 물질인 랭라자의 글로벌 신약허가 기대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스코텍은 장 출발한 후 곧이어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다시 한번 VI 발동되면서 장중 고점 26%를 달성, 현재도 1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사실 석유, 가스 관련주로 좀 더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도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VI 발동된 종목 임급종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함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오스코텍입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들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지금 미국 PCE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자극되기도 했고 자체적인 모멘텀 그리고 아스코의 기대감까지 오늘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의 빨간불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 파트너의 유망주이기도 했어요. 네. 유한양행이. 네. 이제 그의 친구인 오스코텍의 오늘 네. 급등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 상승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아스코를 앞두고 바이오 종목들이 한 차례 좀 내렸다가 워낙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아스코에 대한 이벤트를 좀 꺼내온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아스코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 유한양행과 HLB 많이 주목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HLB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한양행도 좀 기대 심리가 좀 저하됐었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그 모습들을 좀 반번에 좀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여기에 이제 함께 이 모멘텀을 받아왔었던 오스코텍도 동방 상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꼭 유한양행의 제품만이 아니라 추후에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좀 늘릴 수 있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 네. 보니까 단편적으로 했을 때 이 유한양행에 대한 효과를 좀 받았지만은
유한양행보다는 조금 더 이 다양한 모멘텀을 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스코텍을 조금 더 먼저 선호하는 편은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오늘은 새로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가격적으로 했을 때 이 추가적으로 장 후반대까지 34,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아스코 이후에도 모멘텀에 대한 연속성을 좀 지켜보자라고 추세 추종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제약 바이오주들에 대한 계절이 네. 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도 보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계절을 예상하면은 5월, 6월 예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약바이오에 대한 계절에 대한 이벤트는 좀 지나간 것 같고, 다만 이제 기업적인 내부적인 이 선택과 집중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아스코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모두 다 승승장구하진 않거든요. 네. 뭐 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도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HLB하고 유한양행인데 그 HLB가 유한양행과 연결이 있는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모멘텀에 대한 연속성을 올해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이 부분이 좋습니다. 안에서도 그러니까 네. 개별 모멘텀으로 선택과 집중을 봤을 때 유한양행도 좋지만 유한양행보다 조금 더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네. 오스코텍 뭐 자체적인 기대감도 있다고 하니 또 오늘의 급등 이후에 긍정적인 유의미한 흐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반가운 상승일까요? 최근에 각종 매크로 여건, 내부적인 악재, HBM 노이즈 속에 참 힘들었던 삼성전자가 모처럼 3%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의 상한가보다도 영향력이 높고 주목도가 높고 정말 탄력적인 3% 상승이 참 반갑습니다. 뭐 수출 데이터도 그렇지만 오늘 무엇보다 외국인 현선물 시장의 매수 속에 삼성전자가 또 그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실 이제 석유가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삼성전자, 현대차 급등이 사실 정말 큰 거였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오늘 이 상승이 앞으로의 그 흐름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키우는 흐름일까요? 우선 이게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했던 요인이 HBM 이슈, 노이즈로 인해서 좀 지수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HBM이 완전히 좀 탈락할 거냐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죠. 그리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주식 중에서 외국인들이 좀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구간에 매수를 안 하면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선 뭐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가격은 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재고에 대한 소진도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HBM 쪽에 있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벤더로서의 등록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부터는 뭐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게 되면 연봉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연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한번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한 해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최소 2년 이상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거든요. 작년에 양봉의 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양봉의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보다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또 SK 하이닉스가 갈만하니까 SK 전반에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또 변동성이 있긴 했거든요.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냐라는 질문일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 어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오늘 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한화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좀 생기면서 네. 한미반도체가 좀 빠졌잖아요. 단독 밴드에서 이제 듀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면서 밀렸죠. 네. 근데 만약에 삼성이 밴드에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오늘처럼 한미반도체처럼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급중으로 오랜만에 우리 삼성전자까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SK하이닉스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이라는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유망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미리 보는 인급중 후보 과연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60초 시간 제한 들어갑니다. 이광 파트너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 중 한 종목인데요. 기판 대표적인 종목인 코리아 서킷입니다. 네. 우선 이제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일단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AI에 대한 시장이 기존의 서버형이 아니라 이제 개인용 PC, 그러니까
AI 스마트폰도 나올 것이고 AI PC까지 나오는 환경이고 이미 AI 노트북은 이제 하나씩 출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을 좀 높여갈 때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흐름이 된다면 많은 키워드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력에 대한 이 효율성 문제 네. 때문에 이 LPDDR5와 같은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LP캠이라고 해서 LPDDR5에 대한 이 기판을 좀 모듈화된 기판인데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코리아 서키트이고 이 코리아 서키트가 삼성전자의 또 벤더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AI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과 같은 노트북, 네. 모멘텀입니다. 삼성전자의 향으로의 기대감이 높은 지금 뭐 저전력 그 네. 기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리아 서키트를 오늘 꼽아 주셨고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닙니다. 예. 맺혔네요. 자, 그래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번에 정재훈 이사님 종목입니다. 살짝 스포가 나가긴 했는데 동아화성 갖고 오셨네요. 예, 제가 좀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화성인데요. 사실 이게 테마성의 흐름들이죠. 뭐 수소 쪽에 관련주로도 좀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우선 실적이 좀 괜찮습니다. 자동차 쪽과 가전 쪽에 있어서 밸브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21년도에 고점을 치고 나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죠. 실적은 좀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PBR로만 따져봐도 한 배 수준이 안 됩니다. 0.9배대 수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맨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되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 상승을 좀 해주는 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동아화성은 며칠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가 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좀 가벼운 종목이니만큼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아화성에 대한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뭐 시간 제한을 왜 거냐는 말씀들 또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럴 때 더 핵심적으로 압축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0초 앞으로도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코리아 서키트 동아화성 미리 보는 임급종 후보로 살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이광무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지 오후 1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상승률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오후에도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중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됐다고 밝힌 가운데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수치로만 우리 돈 약 1,930조 원, 무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5배에 달하는 규모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탐사 시추 작업도 들어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석유와 가스, 강관 관련주들까지 들썩이고 있는데 흥구석유, 한국석유, 동양철관, 한국가스공사까지 일제히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도 올라와 있는데요. 오는 18일 주주총회에서 2차 전지 분야의 사업 확대가 기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상승불을 켜내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기술 이전 기대감에 급등을 보인 후 3거래일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던 지노맨 컴퍼니도 상위에 올랐는데요. 스위스 소재 제약사의 5,9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의류 OEM 업체 C사이트도 마찬가지 개장 직후부터 상한가에 직행했는데 미증시에서 의류업체 갭이 호실적 소식에 주가가 28%대 급등을 보이면서 갭이 C사이트의 OEM 최대 고객사라는 점이 부각돼 투자 심리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000억 원 상회 기준 하락률 상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한화정밀기계가 이달 자체 개발한 열압착 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간 우위를 점했던 열압착 본더 시장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인데요. 장중 15%까지 급락을 보이며 여전히 약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31일 삼성전자와 49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엠노도 보이는데요. 별다른 뉴스나 공시가 전해지진 않았지만 11시를 기점으로 외국인 매도세의 기관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며 상위에 올랐습니다. 이외 최근 상승을 이어왔던 AB온이라든지 파마리서치, 신세계건설의 낙폭도 눈에 띄고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속 거래 정지 우려의 코스닥 시스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LB 테라피틱스도 올라와 있는데 간암 신약 승인 불발 여파가 이어지면서 HLB 그룹주는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면서 HLB 테라피틱스의 약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본 증시 오후장 종목 포착해서 판정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휴먼자산운용 윤여민 이사 자리해 주셨어요.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저희 판정 이어가기에 앞서서 종목 겨루기 그동안의 결과 수익률 베스트 3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한 달간의 이제 최종 저희가 순위를 매기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 염정 차장님이 수익률 합계 총 2위를 차지한 모습입니다. 화장품의 강자입니다. 지금 수익률 합계가 무려 146%. 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시장이 쉽지 않았고 여의치 않았던 가운데 대세의 중심에 있었던 화장품주들을 착착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도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았고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가 상한가를 찍으면서 또 수익률 제대로 견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5월에 종목 겨루기 탑3 수익률 2위는 염정 차장님이 차지를 했고요. 146%의 강한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힘든 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수익률에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두 분 새로운 짝꿍으로 6월 달 새롭게 또 종목 판정에서부터 겨루기까지 이어가 볼 텐데요. 바로 오늘의 판정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는 종목에 시선이 가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사실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승보다 한미반도체의 걱정이 더 크다 보니 오늘의 판정으로 전략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오늘 기술적 분석에는 윤여민 이사, 기업 분석에는 염정 차장이 각각 또 한미반도체에 대한 전략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정 차장님, 저희 이제 한화정밀기계 TC본더가 SK하이닉스에 들어간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TC본더 경쟁에 서막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참 많이 올랐던 한미반도체의 강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살짝 밑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어찌할까요? 기업 분석부터 들어보죠. 네, 다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고 한미반도체에 대한 종목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라고 그렇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그리고 한미반도체로 이어지는 밸류 체인 내에서의 어떤 끈끈함으로 인해서 사실 세 종목 모두 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보여줬었던 종목이니만큼 그만큼에 대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의 사실은 여파가 좀 더 컸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SK하이닉스 양보다 올해 연초 대비해서 더 큰 수익률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와 견줄만큼의 글로벌 종목들 중에서도 큰 폭의 좀 성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출액이 이 반도체 장비 쪽에서 나오죠. 90% 이상이 반도체 쪽의 장비 쪽에 대한 매출이기 때문에 HBM 관련된 TC 본더에 대한 매출 비중 그리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캐파 증설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충분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은 해외가 26% 그리고 내수가 74%지만 이 74% 내수에는 SK하이닉스 양 그리고 그로 이어지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밸류 체인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는 사실 없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공급 쇼티지가 당분간 더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시장에는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해당 종목의 PR은 오늘
오전장 기준으로 한 67배 정도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PER이 한 6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오늘 급락 나오기 전에 PER이 한 70배 정도 됐다라고 보면은 실제로 엔비디아보다는 조금 좀 높은 과도한 수준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에 따른 뭐 예당 순이익, E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00원대에서 내년에 3,100원대까지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주가는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가 지금까지의 증권가의 방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 앞서서도 우리 이야기하셨던 대로 지금 하나정밀기계가 SK향 TC 본더에 대한 앞으로 진출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관련해서 나오면서 기존의 단독 공급이었었던 부분이 이제는 경쟁 구도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미반도체 장비 쪽뿐 아니고 엔비디아 역시도 기존의 이제 HBM 칩 AI 반도체 칩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물론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조금 더 상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상승 여력은 조금 좀 제한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역시도 지금까지는 독점에 대한 부분으로 뭐 워낙에 좀 고평가 받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하나정밀기계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경쟁 체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좀 있는 오늘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적인 지위에서 지금 듀얼 벤더로 가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의 차이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 많이 오른 한미반도체 그 주가에는 좀 부담일 수 있다라는 좀 기업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 분석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 어떻게 보면 뉴스를 통해서 좀 쏟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5월 30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갱신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고가권에서 행보를 하다가 결국 이제 이런 좀 뉴스에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만 주가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저는 의지가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이제 공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 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주가에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한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6월 5일 날 기업 IR을 좀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기존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벤더에 대한 부분들, 벤더 추가 또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뭐 3대 메모리 회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좀 커넥션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나정밀 기계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 좀 하락을 QE 확장으로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락은 좀 과도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좀 14%까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밑꼬리를 잡고 9%대까지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좀 신규 매수에 좀 자리가 나오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똑같은 이슈를 두고 두 분 다 각각 뭔가 무게 중심을 다르게 두신 모습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업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한미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최종 판정은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업 분석은 지금 주가 상승 부담감 속에 조정 구간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쉬어갈 수 있다의 한 표를 던져주셨고요. 기술적 분석은 오히려 조정 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달릴 수 있다로 각각 엇갈렸습니다. 염정 차장님, 한마디 정리로 좀 판정 들어볼까요? 네. 한미반도체 오늘의 하락 과도한 부분 사실 맞습니다만 여기서 구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엔비디아가 이제 6월 6일 액면 분할 앞두고 추가적인 주가의 방향성도 사실 아직은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같이 살피면서 저는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적인 힘이 사실 좀 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꽤 많이 올라온 주가가 좀 더 쉬어갈 수 있다에 무게중심을 실어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는 내가 한미반도체를 사고 싶었는데 놓쳤다라고 하신 분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일단은 뭐 공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 5일 날 아마 이제 기업 IR 관련된 부분 지금 공시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특히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까지 어떻게 보면 3대 메모리 회사를 좀 잡을 만한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피해에 대한 제가 볼 때는
되는 부분을 Q로 어떻게 보면 확장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좀 낙폭 과대, 결국 이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으로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판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종목 겨루기도 들어가 보죠. 두 분과도 딱 1분씩 네, 압축적으로 투자 포인트 들어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만나보시죠. 네, 염정 차장은 나노신소재, 또 이에 맞서는 윤여민 이사의 GST입니다. 나노신소재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염정 차장님.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워낙에 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좀 오늘은 좋지만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하면은 낙폭과대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쪽이고 2차 전지 내에서 가장 단기적으로 유명하게 보는 건 소재 쪽입니다. 소재 쪽에서도 저는 실리콘 음극재와 그리고 도전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음극재 쪽은 사실은 많이 좀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나노튜브, 도전재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음극재용 CNT 도전재에 대한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 업계에서 또는 테슬라 같이 완성차 업계에서 중요시하는 게 배터리의 성능 개선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에서 양극재 쪽에서는 사실은 좀 꽉 차 있는 부분을 음극재 쪽에서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을 주목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실리콘 음극재와 도전재 쪽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뿐 아니고요. 뭐 4680 배터리 그리고 신규로 2170 배터리 쪽에 대한 신규 적용 가능성까지 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많이 좀 조정받아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좀 낮은 자리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좀 모아가신 전략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나노신소재, 그에 맞서는 최근에 핫한 액측냉각 GST를 또 갖고 오셨어요. 네, 뭐 GST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AI가 좀 많은 걸 좀 바꿔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중에서 봤을 때도 액침 냉각 시장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돈 한 3,200억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만 2030년 지금부터 한 6년 후가 된다고 하면 뭐 2조 2,500억까지 상당히 좀 시장은 빠르게 커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지금 새로운 기술 흐름에 좀 맞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GST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1상용뿐만 아니라 2상용까지도 개발 마친 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뭐 시제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년 안에 제가 볼 때는 좀 제품이 나올 것 결국 이제 그러한 기대감으로 먼저 떴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제품의 어떤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이 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종목 겨루기 그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차장 그리고 윤여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